네, 오늘은 이제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보는 뷰랑 또 최근 지지부진한 이마트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한방, 그 한방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 중에는 좀 누가 떠오르실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쿠팡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베이를 인수한 이 슥닷컴이 3강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은 이제 쿠팡이랑 그 슥닷컴은 큰 차이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보는 개괄적인 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셋 중에 누가 승자 독식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이제 하나는 오픈 마켓이고 하나는 이제 직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네이버랑 이베이가 이제 이 오픈 마켓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판매자랑 구매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장터 같은 개념인데, 이제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품목을 검색하면 여러 업체의 이제 제품들이 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온라인 장터에서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이제 인지도만 있다면 이제 웬만해서는 적자를 보지 않죠.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실적 테이블인데, 여기 빨간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별 작기는 하지만은 이제 딱히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직매입은 좀 다릅니다. 현재 그 쿠팡이랑 슥닷컴이 이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을 직접 매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직매입해서 회사의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건 이제 쿠팡의 연도별 매출 추이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계속 보면서 로켓 배송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마트, 특히 이제 슥닷컴이 몸담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슥닷컴은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랑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이마트의 현재 주가를 보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근거를 보면 현재 그 미국의 아마존이랑 이제 월마트의 사례를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아마존이랑 월마트는 뭐 판매액에서 거의 뭐 6배 넘는 그런 차이가 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점유율도 아마존은 한 40% 정도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월마트는 6%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월마트 주가를 보면 이게 이제 월마트 주가인데요. 이제 어떤 이유인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으려고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섞은 이 옴니 채널 방식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점포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 그런 이제 단일 채널 구조였죠.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면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멀티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옴니 채널은 이제 온라인의 단점을 오프라인으로 보완을 해주고, 이제 오프라인의 단점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몇 년 전에 아마존은 무려 15조 원이나 되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유기농 식품 업체인 이 홀푸드 마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하필 식료품 기업을 인수를 한 걸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식품이나 생필품을 이제 온라인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온라인 비중이 한 18%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먹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홈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곳에서 사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엄청난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망도 잘 형성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아마존이라고 하더라도 이 월마트를 상대로 이제 식료품 사업은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지만 이제 그럼에도 아직까지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사는 수요가 이제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조 원이나 들여서 이제 식료품 업체를 인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통이나 플랫폼 투자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오프라인 마켓이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통째로 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더해서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옴니채널 방식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주문을 했다면 원래는 이게 이제 배송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구매자는 이 옴니채널 방식을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월마트 매장으로 내가 직접 가서 상품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클릭 앤 콜렉트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는 택배로 다 가져다 주는데 뭘 가지러 가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택배로 물건을 자주 시키는 사람들은 이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이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제 필요한 것만 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 사는 사람들은 그런 멤버십 구매 비용을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지만 집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의 매장에 가서 이제 직접 수령을 하는 이 옴니채널 방식을 잘 구사하면서 이제 현재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마트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인 월마트의 사업 모델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트의 이런 옴니채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제 가장 최근에는 1조 2천억이나 되는 이제 이마트 본사를 처분을 했죠. 뭐 이외에도 이제 이마트 13개 지점의 어떤 이 건물을 다 매각을 하면서 캐시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패션 회사인 뭐 W 컨셉이나 뭐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의 지분 매입을 하는데도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랑 지분 교환도 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프라인 부분에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온라인 부분에 투자할 때 이마트는 오프라인 쪽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역발상 투자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봤듯이 옴니채널 전략에 더해서 뭐 트레이더스나 스타필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한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아무리 온라인화 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집 밖을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쿠팡이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이런 오프라인 사업은 이제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곳들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숫자를 보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쿠팡은 시가총액이 44조 원이고 네이버 쇼핑은 이제 17조 원 그리고 이제 이마트는 이제 4조 원이 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마트가 두 기업에 밀려서 망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결과를 논하기에는 좀 섣부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마트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 발언을 해서 빠진다라기보다도 보시는 이런 여당의 규제 때문에 과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물론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봐야겠지만은 이제 이것과 별개로 뭐 최근에 매출의 컨센이나 뭐 PE 레이시오, 뭐 PB 레이시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지부진한 이마트의 한방이 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